전역을 하고 송기은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지고 나 운동 배우고 싶다 알려달라 해가지고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스타성을 위해 개인적으로 나바코리아 한번 뛰어서 입질 다지시는 건 어떤가요? 이젠 쪄야지. 그래서 뭐 결론을 얘기를 드리면 건강에 진짜 막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증명이란 표현 좀 그렇고 한번 보여주고 싶어 사람들한테. 불균형은 태어났을 때부터 내 불균형을 해소시키고자 공부를 좀 시작했던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내가 이제 여기 불균형 관련해서 말하고 싶은 게 진짜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걸로 불균형의 느낌을 받거나 불균형이 생긴 경우가 되게 많아. 그거 필요할 것 같아서 했어. 통 혼자 못 닦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건이 정도는 또 못 닦을 것 같아. 이건 너무 촌스럽단 말이야 이렇게 있으면. 아 오늘 모자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정태민이랑 운동하고 낮잠 자가지고 사람 자체가 촌스러운 건가? 추짱 추아. 오늘 영상은 운동 영상이 아닙니다. 그 인스타에 제가 저번에 올렸었는데, 아 근데 보통 이거 10만 20만 유튜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질문 이거 Q&A 같은 거? 이거 인트로 보고 바로 나가지 마시고 일단 조금만 좀 지켜봐 주세요. 자, 뭐부터 합니까? 자, 첫 질문입니다. 보디빌딩은 어쩌다 시작하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보디빌더들은 다 하나씩 저마다 결핍이 있다 생각을 해요. 물론 진짜 오로지 운동이 좋아서 이제 시작하신 분도 있긴 하지만 뭐 말랐다든지 뚱뚱했다든지 뭔가 이제 결핍이 있어 시작하셨을 텐데, 저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과 동일하게 말라서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푸시업이랑 뭐 턱걸이를 진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 키가 184였고 계속해서 쭉 184인데 184의 몸무게가 52에서 3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결핍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제대로 뭐 시작한 거는 맨몸 운동만 진행을 하다가 군대 때 선임이 보디빌더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그 선임한테 뭐 벤치프레스, 뭐 데드리프트, 스쿼트 이런 뭐 3대 운동 좀 간단하게 배우다가 조금 흥미가, 뭐랄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흥미가 생겨가지고 내가 혼자 운동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전역을 하고 송기은을 찾아갔습니다. 송기은한테 이제 DM을 해가지고 새벽 5시 20분인가 위례 헬스장에 찾아갔어. 다짜고짜 그냥 찾아가지고 나 운동 배우고 싶다 알려달라 해가지고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막 매주 만났던 건 아니고 거의 온라인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운동했던 것들 영상 찍어서 매일매일 보내. 그럼 그 매일매일 피드백을 받고 저는 그 영상 피드백 본 거 가지고 계속 공부하다가 다시 또 운동 시작하고 다시 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시합은 기훈이 만나기 전에 사실 14년도에 용인시 대회를 한번 뛰었을 거예요. 그래서 14년도, 15년도, 16년도 거진 17, 18 스포츠 모델 를 5년 동안 뛰었고, 클래식 피지크로 복귀가 아니죠, 데뷔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보디빌딩은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몇 끼 드십니까? 저는 지금 5끼를 먹고 있습니다. 뭐 밥은 300g, 틸라피아, 소는 설도, 그리고 계란으로 해가지고 단백질 구성해서 5끼를 먹는데, 원래는 3끼를 먹다가 이제 4끼를 먹게 되고 5끼를 먹게 되고, 최근에는 6끼까지 먹었다가 너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거북해서 5끼로 바꿨어요. 제가 먹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끼니를 몇 끼를 먹냐고 물어보고 본인도 그걸 따라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으시고 내 상황에 맞는 생활 패턴을 잘 알아야 되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음식들이나 타이밍을 되게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먹는다고 내가 뭐 몸이 좋아지고 커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끼니를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6끼와 4끼보다는 시간 타이밍이 5끼가 잘 맞아서 5끼를 먹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질문 많더라고. 불균형은 언제부터 있으셨나요? 불균형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도 태어났을 때부터 5대5 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 근데 이제 저는 살아가면서 더 큰 불균형이 생긴 건데,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때 제가 농구를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요. 심지어 잘했어. 그리고 길거리 농구나 혹은 농구 대회 같은 거 다 나가보면 중학생인데도 막 고등학생이랑 성인부랑 붙을 정도로, 제가 그 농구하면서 발목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1000번 이상은 삐었던 것 같아. 손가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누적이 되어서 불균형이 생긴 것 같고, 내가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좀 장난스럽게 얘기했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해병대 가서 많이 틀어졌어. IBS라고 하는 그 고무부트 때문에 뭐 틀어진 게 아니라 군장을 메고 좀 행군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편한 자세로 움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 진짜로. 그런 불균형 때문에 박사, 석사 뭐 이런 분들이나 혹은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만큼은 아니지만 내 불균형을 해소시키고자 공부를 좀 시작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점점 조금 지금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 내가 이제 여기 불균형 관련해서 말하고 싶은 게, 진짜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걸로 불균형의 느낌을 받거나 불균형이 생긴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조금만 다르게 진행하거나 조금만 신경을 써도 해소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뭔가 엄청나게 큰 걸 해결점을 찾으려 하지 말고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 습관들 그리고 운동 습관들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해소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불균형은 제가 보기에는 5도 해병들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생각 많이 했어. 스타성을 위해 개인적으로 나바코리아 한번 뛰어서 입지를 다지시는 건 어떤가요? 시합 언제 뛰십니까? 근데 일단은 그 나바코리아부터 얘기를 하면 일단 이 질문 자체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예전에도 내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보디빌더가 시합을 뛰므로써 돈을 버는 사람은 진짜 극히 드물단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네임돼 있는 선수분들은 스폰이 붙거나 혹은 그 외에 사업장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돈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항상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얘기했던 게 시합을 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스타성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뭐 결론을 얘기를 드리면 일단 나바코리아 나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왜냐면 내가 스포츠 모델 시절 때에는 나바코리아가 정말 하늘 같은 대회였는데, 지금 내가 이제 클래식 피지크를 뛰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솔직히 얘기해서 나바코리아라는 시합을 무시하거나 절대 내가 감히 나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멋있는 사람이 없어. 스타성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스타성 있는 선수분들은 다 IFBB 프로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IFBB 프로가 됐다고 해서 장성엽 선수랑 똑같은 레벨은 아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 같이 있고 그런 시합을 뛴다는 것만으로도 난 되게 영광스럽고 그 라인에 같이 서 있는 거잖아. 그런 비즈니스적인 모델, 그리고 스타성 있는 선수분들이 거기 있다 보니까 프로카드를 도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나를 좀 좋아하게 만들고 많은 분들이 나를 좀 알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유튜브 찍는 거지. 그래가지고 IFBB 프로카드를 일단 도전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고, 그 외에 시합,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합은 전혀 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연결해서 시합을 언제 뛰냐,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시합을 계속 사람들이 맨날 물어보거든. 내가 왜 진짜 안 뛸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사실 핑계지. 뭐 갈비뼈도 부러지고 횡문근 용해증도 오고 건강에 문제도 있었던 이슈가 있었던 건 맞지만 선수로서 그게 핑계라 생각하는데, 근데 안 됐던 이유가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같이 어울리는 친구 동생들이 프로인 사람도 되게 많고 몸이 좋은 사람이 되게 많잖아. 내가 이제 시합을 뛰므로써 그 친구들은 전혀 그런 거와 상관이 없겠지만 나와 이 관계에 있어서 근데 나는 조금 내 자존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이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나도 거기에 합당되는 몸도 있어야 되고 스펙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자신감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합을 뛰었을 때 완벽한 몸은 없겠지만 그래도 내 딴에 만족스러운 몸을 만들어야지만 시합을 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결국엔 첫 번째는 자존감이 좀 낮아져서, 그리고 혹은 완벽성을 좀 추구하기 때문에 시합을 안 뛰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앞에 말한 거랑 좀 직결되는데, 그러니까 보디빌딩이, 이거 내가 막 명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디빌딩이 삶 위에 있지 않다 생각해. 항상 보디빌딩은 삶 아래에, 그리고 보디빌딩 위에 삶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족들이나 혹은 내 지인들한테 베풀려면 돈이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합을 뛰어가지고 이런 물질적인 부분들이나 돈을 창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 쪽으로 또 눈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냥 시합만 뛰는 목적성이 결여되고 다른 쪽에 눈이 가다 보니까 시합을 좀 안 뛰었던 것 같아. 돈 버는 게 좀 우선이지, 가족이 우선이지, 뭐 내 이제 결혼할 와이프가 우선이지, 핑계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시합을 미뤘던 것 같아. 이젠 뛰어야지. 아까 말한 것처럼 스타성을 또 찾고자, 그리고 내 입지를 좀 다지고자, 건강에 진짜 막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11월 달 국내 무대에서 한번 내 몸을, 증명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한번 보여주고 싶어.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이 날 아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증명하고 싶어서 11월 달에 일단은 뛸 생각입니다. 다음은 티셔츠 언제 만드나요? 이것도 진짜 DM이랑 이런 게 되게 많이 오는데 제가 생각보다 옷에 관심이 많아요. 패션은 구린데 옷에 관심이 많아. 근데 어떤 패션이 구리냐면 사복은 관심이 없어. 우리가 사실 직장도 헬스장이고 내가 이제 취미를 즐기고 내가 뭔가 하는 것도 헬스장에서 뭔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나는 사실 약간 헬스장에서 멋을 부리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짐웨어가 되게 문화가 잘 돼 있고 되게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내가 필드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걸 입고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 뭐 내가 옷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 내가 감안해서 나도 내가 원하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라 해야 돼, 그런 부분들 해소하고자 의류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티셔츠를 만들면 구매 많이 해주세요. 대략 언제 나오냐, 그래도 7, 8월 달쯤에는 나올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옷 만드는 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더라고요. 많은 걸 좀 알아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이걸 입고 운동도 해봤고 짐웨어를 입고 우리만의 시합장이나 헬스장에서 멋을 부리려고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해소시키려면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7, 8월, 8, 9월 때쯤에는 그래도 옷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질문 뭡니까? 뭐지? 업로드 주기. 나 이것도 할 말 많아. 일단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 앞전에 유튜브에서도 장난스럽게 얘기했는데 누군가한테는 되게 적은 돈이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좀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 돈 얘기를 떠나가지고 내가 유튜브를 일단 하는 이유가, 당연히 광고가 붙고 스폰이 붙으면 너무 감사하지. 수입이 창출되면 너무 좋은데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수입 창출을 떠나가지고 날 알리는 게 우선이었어. 유튜브에서
알리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좋겠다. 그럼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내가 전달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일단 최고 큰 목표였는데 내가 지금 요새 유튜브 콘텐츠가 그냥 운동만 하고 히히덕거리기만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다른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목표였던 뭔가 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좀 갈팡질팡 생각을 하다가 조금 이루어졌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나한테는 큰 돈을 내고 하는데 별거 아닌 컨텐츠 가지고 이걸 해버리면 사실 나한테는 돈도 아까운 거고 전달도 잘 못하는 입장이 돼버리니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뭐 게스트를 부르던 많은 것 좀 시도해보면서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좀 밀려졌다. 뭐 있어 또 뭐 있어? 몸이 빨리 좋아지는 방법. 나 이건 진짜 얘기하고 싶었어 많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었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 많은 사람들한테 가든가 같이 어울리다 보면 돈을 많이 번다고 얘기하잖아. 나는 그걸 되게 많이 공감하는 게 뭐 기윤이 그리고 재상이 그리고 뭐 건이 태민이, 현재, 병욱이, 성훈이, 그리고 세연이, 현진이 뭐 이제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좋아졌던 것 같아. 물론 운동을 열심히도 하고 잘한 것도 있긴 하겠고 그리고 그 외에 뭐 보조제도 먹고 여러모로 뭐 나쁜 것도 써가지고 좋아진 건 맞겠지만 이 몸이 좋은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이 질문이랑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뭐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면 지금 그 친구들한테 엄청 고마워. 뭐 우리가 맨날 같이 술자리도 하고 여행도 가고 뭐 운동도 이제 맨날 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 뭐 그냥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결론은 몸이 좋아지고 싶으면 몸이 좋은 사람들 좀 가서 피드백도 얻고 같이 운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양제 어떤 거 드시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추천하는 게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가 적게 얘기하는데 많이 먹는다가 좋은 게 아니야. 터무니없이 그냥 좋다고 하는 거 다 때려 박아봤자 효과를 받을 수가 없어. 내가 비타민 D가 햇빛을 받아야지 생성된다고 하잖아. 실외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맨날 일을 해. 그럼 굳이 비타민 D가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런 예시로 생활 환경에 맞지 않은 것들을 먹어봤자 효과가 없다는 거지. 근데 보디빌더야. 그리고 선수가 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다 먹어야 돼. 돈이 없으면 당연히 어쩔 수 없겠지만 가성비 따지지 않고 좋다고 하는 건 다 먹어보는 게 일단 베스트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식단을 먹는 이유가 단백질을 주기적으로 몇 시간마다 계속 먹잖아. 단백질 먹는다고 바로 직결적으로 근성장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 근성장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만드는 것 뿐이지. 우리가 그 자주 먹는 이유가 우리가 단백질을 빨리 합성할 수 있게끔 거기서 환경을 조성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경우의 수를 높이는 거란 말이지. 보디빌딩은 사실 어쨌든 간에 언제 몸이 좋아질지 몰라.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높일 수 있는 한 가지의 이유라도 있다면 그게 만약에 보조제라면 저는 무조건 다 먹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일단 먹는 거는 제가 좀 몸이 좀 예민하고 흥분도가 좀 높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나 그리고 회복에 좀 초점을 두는 편이라 가지고 글루타민, 가바, 테아닌, 칼슘, 마그네슘을 무조건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그 세 가지를 포함해서 그냥 일반인이고 그냥 운동을 취미로 한다면 아까 앞에 말한 세 가지만 추천합니다. 뭐야 그거 뭐야? 그거 필요할 것 같아서 했어. 통 혼자 못 닦는 사람이 있나? 근데 그거 스모 선수는 못 닦는다 하더라고. 몸이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건이 정도는 또 못 닦을 거야. 아 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또 팔이 길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재상이도 몸은 너무 좋지만 등이 뚱뚱하진 않으니까 이게 잘 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엔 건이 태민이 정도가 사실 오늘 태민이랑 나 등 운동했거든. 근데 그 운동하기 전에 태민이가 똥 싸고 온다는 거야. 몰래 한번 지켜보니까 똥 못 닦더라고. 그래서 걔는 물을 퍼서 닦아. 장난이고 다 닦을 수 있습니다. 끝입니다. 자,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만딸이 학고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게 너무 부끄러운데 유튜브, 인스타 하면서 너무 좋은 게 그래도 저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관심을 가져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관종이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더 궁금한 게 생기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추이담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얘기를 한 거고 뭐 다음엔 또 유쾌하고 재밌는 혹은 뭐 유익한 내용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바, 추장, 춥바.